저희가 뭐 이렇게 영화제 마련하면서 첫 개막작을 변호인을 뭐 당연히 택했고요. 이 개막작에 대한 이후의 관객과의 대화에 문재인 의원님, 양석 감독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아마 다 접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문 의원님이 지금 현재 세월호와 관련해서 지금 광화문에서 단식 중이시고 이런저런 그 착잡한 마음들을 뒤로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 많이 배고프시죠? 예, 지금 단식 중이어서 좀 오기 어려웠는데요. 오래전에 약속했던 일이고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밥 대신에 더 큰 힘을 오늘 드렸으면 좋겠고요. 송강호 배우께서는 지금 사도라는 영화 촬영 중이신데 오늘 이 일정을 위해서 하루를 비우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문 의원님께는 많이 배고프시죠? 여쭤자면 송 배우님께는 밤새 촬영하셔서 많이 졸려오시죠? 약간 좋은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들 뵈니까 잠이 싹 깨지고 사실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정말 좋은 그 연기를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분을 떠올릴 수 있게 해준 데는 일등공신이시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망설이진 않으셨어요? 망설이진 않으셨어요? 많이 망설였다기보다는 저는 뭐 언론에 인터뷰도 했지만 사실은 뭐 도저히 우리 제재원 제작자는 계기를 치는데 저희는 두려워서 못하겠다. 도저히 어떻게 감히 그분의 삶의 어떤 단면을 부족한 사람이 감당을 해낼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일주일인가요? 계속 이 제품에서 이 얘기가 떠나지 않는 거죠. 정말 그 시간이 꼭 이런 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그리움이랄까, 그 어떤 그 얘기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 끌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한 일주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렸고, 제가 정말 좋은 작품과 좋은 인연을 맺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진심을 다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문 의원님이 사실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정말 가까운 사이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그 삶의 많은 부분들을 아실 텐데 직접 연기한 이 송강호 배우의 노무현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래요. 정말 제가 외웠죠? 정말 참 그 노무현 대통령의 혼이 쓴 듯한 그런 연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죠. 출연해 주신 것에도 굉장히 좀 힘드셨을 텐데 그런 결심도 고맙고 게다가 정말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그런 신경질산 연기 정말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연기 가운데서 진짜 몇 장면 정도는 송강호가 바로 노 대통령이 아니셨나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흥분하는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눈물을 자아내는 부분들이 그랬는데 가장 연기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사실은 이제 양석 감독께서 이제 찍어놓고 편집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게 조금 실제 있었던 일인데 감독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장애인에 대한 이제 세상에 질차가 있었었죠. 네. 그 당시에 뭐 그런 것들 회자되는 것들을 저희가 찍었었고 그거에 편집을 했었는데 뭐
그날 아무래도 좀 저희가 계속 물을 뿌리면서 좀 촬영을 있어야 되고 좀 뭐라 그러죠? 감정을 좀 많이 격한 시였습니다. 가장 좀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격하고 좀 이렇게 이쪽에서 계속 이렇게 가슴 아팠던 그런 상황을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편집이 됐지만 그런 장면을 찍을 때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러니까 저희가 보지 못했던 그렇죠. 장면을 네.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훌륭하게 잘 찍어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근데 편집된 부분이 가장 그런 장면을 대변을 해서 이제 이게 어떤 기술적이고 영화적인 어떤 뭐 기능적인 어떤 그 요소들 때문에 어떤 장면이 힘들고 어떤 부분이 힘들다기보다는 배우로서 과연 그분의 그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진심을 얼마나 제가 이 작품을 그러다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정서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접근하는 과정에서 좀 가장 힘들었다고 해요. 원래 그렇게 겸손하신 거예요? 작은 그릇이라면. 네. 사실 그 영화가 이렇게 나오게 되기까지는 뭐 제작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사실은 많이들 걱정을 했었고 그 좋은 영화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찍은 많은 사람들이 혹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데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백상 예술대상에서 받으시고 제작상을 받으시고 제가 약간 좀 이렇게 거의 흥분해서 문자를 읽어내셨는데 그런 어떤 그 보상이랄까 그 어떤 것이 들어올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영화를 처음 만들자고 최저분들이 처음 제안해 주시고 저희가 처음 모였을 때 보상에 이런 쪽으로 있어서 아예 처음 못 가져서 그런 개념조차 없이 일단은 좀 계속 소금해드리지 않아서 눈을 비치어 할수 있었어요. 저희가 영화를 찍을 때 보상이 있어서 좋겠다. 크게 이런 정도는 어떻게 하면 저희가 감히 요리를 오기를 들여서 영화를 만들겠다고 나서게 됐는데 만약에 이 영화가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면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만들어서는 오히려 오해를 더 불러일으키고 편견을 더 각성시키고 그런 걱정이 너무 많았었어요. 내가 아까 그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사 선택하는 진짜 요즘은 기억된다는 게 너무 소중한 일인 것 같고 영화 관련된 영화 8개월이 쫓으면서 때도 잊지 않고 또 찾아와 주셔서 그게 가장 생기고 가장 보람이 아닌가. 얼마 전에 열렸었던 지천영화제에서 디렉터스 컷에서 감독상, 또 배우상은 설국열차가 아니라 바로 이 현무를 받으셨다는 게뭐 저로서 참 기뻤는데요. 그날 백상예술대상을 열을 때 수상소감 말씀하실 때도 최재원 대표, 양석수 감독님이고 마지막에 대해서 송강호 배우까지 이 나라의 그 어떤 그날의 수상자를 말씀하지 않았고 건드리지 않으면 지금 이 나라의 비극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러웠어요. 문 의원님께서 사실 어려운 결단을 내리시고 방황하게 계신데 그와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나에 대한 식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는지요. 이 영화에 있습니까? 그 세월호가 방황해가 이게 지금 저기 양해해 주실게요. 이 마이크가 그 객석에 들리는데 우리끼리는 들려서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단식을 하시게 된 마음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 우선은 그냥 세상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민아빠 그 김정호 씨 단식이 오늘 13일째거든요. 우리가 그 아이들이 우리가 뻔히 지켜보는 앞에서 그 세월호와 함께 침몰 하는 것을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그냥 지켜만 봤는데 또 그렇게 그 아이들은 아버지가 또 우리가 또 지켜보는 앞에서
그렇게 가고 있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어린 시절, 배고픈 시절을 보내서 이 밥 없는 거 별로 좋아 안 하거든요. 단식 투쟁 원래는 좀 반대해 왔는데 이번에 첫 단식입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할 권력은 아닌데 그러나 입법이 표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좀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좀 마음들 모아주시면 우리 김종호 씨 생일도 살리고 또 세월호 특별법도 좀 제대로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양가감님께서는 송우석이라는 이름의 변호인 배우 송강호 씨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없으셨어요? 감독님. 아니 매일 술을 마시자고 하는 게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무리 공사가 저녁 저희 선수들이 그 선수 영화에서 오면서 그게 재미없었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렇잖아도 저희한테는 그 좀 약간 좀 현장 속에서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못 만들어 어떻게든 그렇지 못하다가 그런 긴장감이 계속 있었는데 그 긴장감이 이제 선배님과 한 발을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누를 끼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자신감을 발견해가지고 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혼자서 즐거웠던 얘기죠. 영화가 이제 시간대로 촬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체 영화의 마지막 촬영은 어떤 장면이었는지. 최종 마지막 촬영은 저 버스 맨 앞에서 시작하는 버스 그 영화 전체 마지막 장면에 변호사들 여기 이 송우석의 변호인들을 다 호명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장면을 잡히고 그 변해가는 그 입술의 표정, 기쁨과 만나는 있지 않은 그 표정에 있는 몇 번만에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쭉 이어있잖아요. 그때 그 마음은 어떤 두 번째 건데 지금 영화에 나오는 첫 번째 아닌가요? 내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원래 배우고 그런 사람의 감독이라는 게 처음이 제일 좀 생생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전하게 되니까 이제 또 이렇게 뭐 세련되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뭐랄까 가슴이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느낌은 좀 덜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글쎄요 그 마지막 장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심파랄까 좀 어떤 감동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인위적으로 관객분들에게 좀 이렇게 강요하면 어떡할까 그렇게 되면 안 될 텐데 그런데도 이 그 뜨거운 마음은 또 전해져야 되고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의 어떤 적절한 수위 이런 것들을 늘 계산해왔고 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 많이 기록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마 저의 표정과 연기보다는 뒤에서 일어나시는 그 실제 변호인들의 어떤 행동을 보고 많이 감동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촬영을 2번 하지만 저희 2번 봤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그 변호인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눈에 띄었다면 오늘은 그 뒤에 일어나는 변호인들을 등지고 있는 송우석의 얼굴이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후보님이 그
현장에 계셔서 같은 사건들을 나중에 영화에서 다루시고 했는데 그때의 어떤 모습을 그려주셨어요. 예, 뭐 영화 속에서 이제 그 장면을 우리 두 분이 연출하시고 연기하셨는데 실제 현실 속에서 그 장면을 연출한 사람이 저였거든요. 저는 이제 좀 그 장면이 정말 참 저로서는 아주 특별하죠. 그 당시에 그 변호사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이제 쭉 그려서 변호를 되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때 99명이 변호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때까지 우리나라 사상 아마 최대 규모 거의 변호인단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고마웠던 것이 그분들이 다 법정에 대부분 다 출석을 하셨어요. 그러니 원래 법정에 대법인석은 몇 자리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이제 방청석에 앉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법원 사무관이 변호사들 다 아니까 그냥 출석한 변호사 이런 걸 조수에 기재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워낙 많은 변호사들이 방청석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을 재판장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그게 또 재판장한테 하나 심리적인 압박이 부산에 이렇게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당시에 송석 변호사와 어떻게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방법이 되니까 그 방법으로 우리가 재판장한테 요청을 했죠. 이게 한 명 한 명 이런 거 구명해서 출석 여부를 확인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그 많은 변호인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은 예, 손 들고 어떤 분은 쓰기도 하고 그 장면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마도 저는 그 도중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도덕적 부심이었는데 그날 노무현 변호사가 석방이 된 거예요. 김강민이 변호인을 부산에서 보셨다고요? 어떻게 누구와 함께 보셨어요? 변호인을 부산에서 누구와 함께 보셨어요? 누구와 함께 보셨나요? 예, 저는 영화를 부산에 가서 봤는데요. 그 사건의 소재가 된 그 영화의 소재가 된 그 사건, 불임 사건의 피고인들과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다들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감격들을 하는지요. 정말로 그 피고인 수가 22명이 부산 지역 최대의 그런 자경 연공조사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미 역사적으로는 다 공문으로 조작된 그런 사실들 없이 다 이미 이제 확인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아직 무죄를 선고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영화가 그분들의 어떤 한을 좀 풀어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그 영화는 이 양우석 변호사가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그 사건의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의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영화가 한번 좀 만들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실 때 주인공 이름을 소문서로 양석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소가공 배우하고 저도 제천에서 만나서 이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가진 변호인이라는 영화 때문에 친구를 먹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양정하시라고 했어요. 그만큼 아마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의 양석 감독이라는 양자가 되게 강렬하게 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감독이 그 인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걸 만들겠다는 애초에 생각이 없었다면 세상에 나오기 힘든 영화였는데 양석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애정과 그런 것을 가지시게 됐고 어떻게 만드시게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를 애정이라기보다도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1988년도 청문회 때는 저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데다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일간 신문, 주간지, 월간지 거의 500가 됐다는 설정으로 어마어마한 수가 나왔던 기억을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오히려 그냥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나오니까 특이하신 그 과거의 시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민자당 합당이고 호남민주당 시절이고 그 뒤에 어떻게 보면 진짜 우공이 사상 일듯이 어떻게 보면 사사건에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사건을 하시는 게 뜻이 있으신데 천천히 남이 알아주신 그 말을 계속해서 옮기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이렇게까지 우리 가실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모든 분들에게 어떤 한 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한 시간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분에게 이제 그 순간 언제일까라고 굉장한 궁금함이 들었고 쭉 파악하니까 뭐 저도 오히려 공부하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학생은 저도 84년이나 돼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80년대 서슬퍼런 시절에 먼 부산에서 그때 이 강한 분들 변하시지 않았고 저보다 지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한 인생의 밀도가 이렇게 그럴 수도 있구나. 사실 거기에 저도 많은 경험이 모았고요. 경리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많은 공감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양 감독님에게 그런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런 밀도 높은 인생의 어떤 전기를 받는.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싶었던 게 13살 때 흑인 오페우스라는 영화를 우연히 그 당시 무조건 다 서부 영화만 보면 갑자기 그 영화를 보면서 좀 그때가 보면 시간으로만 보면 무거웠던 시간이 아닐까 짧은 시간 동안 유도하던 청소년이 영화를 주제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가 되셨습니다. 언젠가 또 누군가가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돼요. 객석에 계신 분들께도 질문하실 기회를 저희가 드리려고 해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지고 이용을 하겠습니다. 네, 빨리 주시네요. 네. 이 앞에 실제들입니다. 안경 쓰시고. 저는 양소선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작품이 변호인이 첫 입봉자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보통 이 입봉자 하면은 조금 더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하고 싶은 말들을 영화에 담으려고 하시는데 이 작품이 양소선 감독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을 충분히 다 담았는지 혹은 이제 이 다음 작품도 또 생각하실 수밖에 없으실 텐데 혹시 또 생각하고 계신 주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작품은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 다 제가 제일 됐거든요. 저는 영화 볼 때마다 제가 좀 금방 제가 생각나는 자괴감을 한 조금씩 들고요. 만약에 다음 작품을 하게 된다면 조금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음 작품도 지금 요즘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 참고로 양 감독님이 9월 말 백수가 되시고요. 가지고 계시던 그 만화의 스토리텔링을 하고 계신 건 아시죠?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그 회사를 벗어나시나는데 사실은 백수 시절에 그 대단한 창작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배고프고 심심해 봐야 그다음에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쑥스러우시죠? 그래도 뭐 기회가 다시 오는 아닐 거예요. 네. 바로 계시죠.
되게 조심스러워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서운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누가 봐도 노무현 대통령 얘기인데 왜 저렇게 말을 아낄까. 나중에 이제 사과하실 때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느끼기에는 다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그런 사랑을 받지 그러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그런 마음이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그 프레임 규정과의 접근을 시키는 일이 좀 비일비재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영화 처음에 이제 그분을 정면에 내세우고 저희가 영화를 했다면 영화도 처음부터 프레임 규정 속에서 앞으로 프레임 전제를 하면서 계속해서 개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분명히 이 영화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호가 없는 건 아닌데 5차원화 같은 호구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저희가 호구가 들어가 있는 호구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리려고 마지막으로 소감하면서 100% 저 개인적인 감정과 소감을 말씀드리고 모든 참여하셔서 저희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 마음을 같이 잘해가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한국을 좀 피하고 그리고 비겁해서라기보다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하게 되어서 되게 영광인데요. 저는 문재인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문재인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대학생 시절에 이름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대에도 가끔씩 대학생들이 어떤 정치 사회에 대해서 운동하면서 시민사회를 보이는 일들이 있긴 한데 저는 좀 겁쟁이라서 참여를 못하고 그냥 그런 일이 있구나 그냥 마음으로만 응원해야지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 저 같은 겁쟁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조언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힘 같은 게 뭐가 있을지 지금 이제 본인은 대통령입니다. 예,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송우숙 변호사가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그 영화 속에서 송우숙 변호사는 그냥 일종의 속물 변호사지 않습니까? 동거리에 몰두하고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대만 정세를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좀 소신적인 삶을 살았죠. 그러나 이 국가 비판들의 사건을 통해서 대개 그 현실에 아주 부당한 현실 그리고 또 적절히 못한 모습들 또 그로 인한 또 이제 사람들의 고통 이런 것을 보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변호사니까 변론을 하지 않고 맡은 것이 그 부분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서 그 다음에는 인권 단체에 참여하게 되고 또 민주운동 단체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6월 한일 때는 앞장을 서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건 또 정치로 이끌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소심하다든지 그런 것을 결국 장애가 아니고 다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해나가면 점점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뜻하신 대로 이렇게 정치는 또 다른 일은 다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분도 선택하셨는데요. 네, 그 뒤에 두 번째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그 영광스럽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문재인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 강화문에 갔었거든요.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시험하셨는지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돼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역시 문재인은 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기념을 오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제 높으시잖아요. 근데 단식으로 인해서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 너무 걱정되고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 묻으십니다. 저는 이 결혼 영화가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이 두 분이 아주 훌륭한 연출 또 훌륭한 연기 그게 이제 덕분이 가장 크실 테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우리 시대적 상황에 대한 갈증들에게 저는 사람들을 영화관으로 그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1981년도 소설이니까 30년도 지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의 이제 흘러가는 과거의 일 그렇게 생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 뭔가 이제 모습은 달라졌지만 어떤 권력의 포괄 또 그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 그런 거 이제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도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의 대응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 정치가 너무나 비정하지 않습니까? 아까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그렇게 오랜 단식을 통해서 거쳐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처해도 누나나 정착하지 않고 지금 또 세월호 유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가다가 경찰이 막으니까 청운동 그 길에서 지금 어제까지 3일 밤을 노숙을 했거든요. 어제 비가 내렸는데 그러면 또 비닐 가져와서 수시로 이렇게 지붕을 치면서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이제 4일째 또 노숙을 참인데 그런데도 너무나 깜짝하지 않고요. 이럴 때 정말 좀 따뜻한 눈을 듯이 정말 사람에 대한 애정 또 특히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영위 공감 이런 데 좀 바탕을 듯이 이런 게 절실히 우리가 이제 소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아마 이제 그런 갈등들이 저는 이 영화를 그렇게 흥행에 성공하게 만든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 너무 이제 슬프죠. 이제는 아까 이제 송우석 변호사가 변론을 하지 않듯이 변호인이 됐듯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것 가장 김대중대표께서 말씀하셨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투표하는 것이고 또 인터넷에 댓글도 올리시고 하다못해 답변을 해야 되고 용기라고 하고 이렇게 김대중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해나간다면 이렇게 슬픈
현실도 하여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계신 말씀 하셔요? 네. 먼 걸음을 해주신 통과원들 그리고 양화사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문재인 의원님의 저도 굉장한 걱정을 되게 떨리는데요. 제가 친구들이랑 조금씩 인권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변호인도 인권을 가는 거고 그 중에서도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정치적 권리에 관한 얘기라고 저는 해석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 우리가 피부로도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통계치에서도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한국이 정치적 자유가 좀 더 떨어졌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인권에서 활동하셨던 분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권에 관한 그 법률이나 제도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본 인권 상황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봐도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자부한 적이 있었죠. 참여정부 때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이렇게 들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크게 이제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인권은 이렇게 법이라든지 제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냥 한 사람의 어떤 생명 또 한 사람의 어떤 인권 이런 것을 아주 고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식의 어떤 정치 또 그런 식의 우리 사회 풍토 이런 것이 인권을 발전시키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이 시대의 비정한 정치 이런 것이 우리 인권 상황을 크게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크게 후퇴된 민주주의와 인권을 되살려야 되는 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의 지게 되는 숙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앞서서 양성 감독이 말씀하셨듯이 그 노무현이라는 인물의 가장 그 밀도에 있었던 지금 그 이후에 노무현을 만들었던 그 시기를 듣고 싶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송강호라는 배우가 그 시기에 그 변해가는 국면을 정말 풀어맞춰서 연기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분 어떤 선물 변호사의 인권 변호사로 거듭나는 부분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우 송강호에게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 너무 많이 받아다 주신 분이라서 처음 받아서 보고 오셨잖아요. 보통 기자분들은 인터뷰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런 아주 깊이 있고 또 아주 거창한 질문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 글쎄요. 첫 번째로 드려야 될 제가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이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날씨도 그렇고 지금 뭐 시국이나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고 이럴 때인데도 찾아주셔가지고 격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글쎄 영화라는 게 배우 한 사람으로서 이제 뭐 흥행이 될 수도 있고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인이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던 그런 지점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양효석 감독과 송강호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분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들의 그 갈망한 그런 따뜻한 마음과 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랄까 그런 것들이 뭉쳐져가지고 이 영화의 그런 대중적인 성과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확실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따뜻한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이 영화의 주인이십니다. 네, 그게 저는 가장 사실 그 중에서 민주주의가 자산자를 마지막으로 끌려나가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양성 감독께서 앞으로 그걸 계기로 해서 상당히 시즌 2 전원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십니까? 꼭 만드시라는 게 아닌가요? 말을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할 작업을 계속 찾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 가서 그렇게 멀지 않은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다른 사람들 인물에 대해서 거예요? 예, 인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아니죠. 과거. 예, 과거에 스무고개를 주신 용어가 생기는데 오늘은 좀 비밀로 하실 거죠? 조금 공부하시고 어느 순간에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예, 많은 오늘 공부가 돼서 저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게 되셨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오늘 개막일이고 개막작을 보면서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을 추억하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5가지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희망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현재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밝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사실 윤 의원님 되면은 사실 이렇게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뜻에 대해서 뭐라는 사실 말로 다 하기가 좀 힘들어요. 윤 의원님께 그냥 마지막으로 그 영화 속에서 정말 그야말로 이름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일어났듯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5월보다 더 암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 대노인 영화가 저로서는 참 보기가 고통스러운 그런 그 영화였는데 그 영화 속에서 이제 그 대노인이 노무현 대통령이 머리 대본을 제가 3번 했거든요. 첫 번째가 아까 영화 속의 마지막에 아까 제가 석방 했던 그 재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탄핵 때 제가 연구를 했는데 탄핵도 기각했죠. 3번째가 퇴임 후에 그 이제 수사였는데 저는 거의 또 제대로 이렇게 법정에 갔었다면 저는 당연히 무죄 피해를 받았을 텐데 그런 이제 난들이 있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오늘 영화 처음 본 것이 아니라 아마 이미 다 개봉을 했을 때 보셨던 분들일 텐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다시 이렇게 와서 함께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하고 비슷한 분들도 다 좀 갖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걸 그리워하는 마음들, 또 그걸 추모하는 마음들,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추모하는 방법은 그냥 우리가 인간의 관계 속에서 뭐 해산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그 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어나가고 또 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분이 정말로 하고자 만들고자
그렇게 내몰했던 그 세상을 또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 제가 지난번에 있을 때는 그걸 약간 바꾸어서 사람이 먼저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 저는 이제 일단 실패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좌절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시 그 자세를 딛고 일어서서 정말 우리 힘으로 사는 세상 만들게 되는 그런 다짐들을 이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해서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번 시간을 보고 주시는 이 사랑하는 세상 영화 축제 장기의 민주주의 대막 오늘 1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화사 새로 초청 중인데 정말 그 지방 보안에서 하루 일정을 내서 올라와 주신 송강원 배우님, 이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노무현을 생각해서 노무현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서 얘기하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양서사입니다. 노무현의 변호인을 모두 다 모아서 스스로 변호인이 되시려야 했던 노무현의 변호인 문재인 의원. 이렇게 어쨌든 그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내게로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만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조금 힘이 될 것 같은 그런 감이기도 하네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저희 영화제 주제별로 와서 또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께서 주신 격려의 말씀이나 제시의 말씀이나 주시기 듣겠습니다.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좀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좀 마음을 모아주시면 우리 김종호 씨 생일도 살리고 또 세월호 특별법도 좀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양가감님께서는 송우석이라는 이름의 변호인 이 배우 송강호 씨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없으셨어요? 감독님. 아니 매일 술을 마시다 보니까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오래 생각하셨죠? 저번에 아는 조선 선생들이 그 선생 영화에서 오면서 그게 재미없었으나 저희한테는 그렇잖아도 저희한테는 그 약간 좀 현장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못 만들어 어떻게든 그렇지 못하다가 그런 긴장감이 계속 있었는데 그 긴장감이 선생님과 한 발을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눈을 끼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재미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혼자서 즐거웠던点이죠. 영화가 이제 시간대로 촬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체 영화의 마지막 촬영은 어떤 장면이었는지. 최종 마지막 촬영은 저 버스
매일 나가서 시작하는 버스 타시죠. 그 영화 전체 마지막 장면에 변호사들 여기 이 소문석의 변호인들을 하명하고 불렀을 때 이제 앞으로 장면에 잡히고 그 변해가는 그 입술 표정, 기쁨과 만남을 유치하는 그 표정에 있는 여건만에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쭉 이어있잖아요. 그때 마음은 어떤 두 번째인데 지금 영화에 나오는 첫 번째 아닌가요? 아니 내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원래 배우 그런 사람의 행동이라는 게 처음이 제일 좀 생생하고 두 번째는 개선하게 되니까 이제 또 이렇게 뭐 세련되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뭐랄까 가슴이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느낌을. 장애인에 대한 이제 세상에 질차가 있었었죠. 네. 그 당시에 뭐 그런 것들 회자되는 것들을 저희가 찍었었고 그거에 편집을 했었는데 뭐 그날 아무래도 좀 저희가 계속 물을 뿌리면서 좀 촬영을 있어야 되고 좀 뭐라 그러죠 감정을 좀 많이 격하는 시였습니다. 가장 좀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격하고 좀 이렇게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가슴 아팠던 그런 장면을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편집이 됐지만 그런 장면을 찍을 때는 정서적으로 좀 힘들었던. 그러니까 저희가 보지 못했던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훌륭하게 잘 찍어오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근데 편집된 부분이 가장 그런 장면을 대변을 해서 이제 이게 어떤 기술적이고 영화적인 어떤 뭐 기능적인 어떤 그 요소들 때문에 어떤 장면이 힘들고 어떤 부분이 힘들다기보다는 배우로서 과연 그분의 그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진심을 얼마나 제가 이 작은 그릇 안에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정서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접근하는 과정에서 좀 가장 힘들었다고 해요. 원래 그렇게 겸손하신 거예요? 작은 그릇이에요. 네. 사실 그 영화가 이렇게 나오게 되기까지는 뭐 제작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사실은 많이들 걱정을 했었고 그 좋은 영화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찍은 많은 사람들이 혹시 여러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백상 예술대상에서 받으시고 제작상을 받으시고 제가 약간 좀 이렇게 거의 흥분해서 문제를 읽어냈었는데 그런 어떤 그 보상이랄까 그 어떻게 들어올 때 기분이 어떠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영화를 처음 만들려고 최정분들이 처음 제안해 주시고 저희가 처음 모였을 때 보상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 못 가져서 그런 개념조차 없이 일단은 좀 계속 소금해드리지 않아서 눈을 비치어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가 영화를 찍을 때 보상이 있어서 좋겠다. 이런 정도는 어떻게 하면 저희가 감히 용기를 오기를 들여서 영화를 만들겠다고 나서게 됐는데 만약에 이 영화 건강을 불러일으켰으면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에서 만들어졌다면 오히려 오해를 더 불러일으키고 편견을 더 각성시켜 어떨까 그런 걱정이 너무 많았었어요. 내가 아까 그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생각하는 진짜 요즘은 기억된다는 게 너무 소중한 일이고 영화 관련된 영화 8개월이 쫓아졌을 때도 잊지 않고 또 찾아와 주셔서 그게 가장 큰 상이고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 얼마 전에 열렸었던 지천영화제에서 디렉터스 컷에서 감독상, 또 배우상은 설국열차가 아니라 바로 이 변호인을 받으셨다는 게뭐 저로서 참 기뻤는데요. 그날 백상예술대상을 열을 때 수상소가 말씀하시기에도 최재원 대표, 양석선 감독님, 마지막에 대해서 송강호 배우까지 이 나라의 그 어떤 그날의 수상자를 말씀하지 않았고 건드리지 않으면 지금 이 나라의
기획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러웠어요. 문 의원님께서 사실은 어려운 결단을 내리시고 방황하고 계신데 그와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나에 대한 식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는지. 그 세월호가 방황해가는 이게 지금 저기 양해해 주실게요. 이 마이크가 그 객석에 들리는데 우리끼리는 들려서 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단식을 하시게 된 마음,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 우선은 그냥 세상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민아빠 그 김정호 씨 단식이 오늘 13일째거든요. 우리가 그 아이들이 우리가 뻔히 지켜보는 앞에서 그 세월호와 함께 침몰을 하는 것을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그냥 지켜만 봤는데 또 그렇게 그 아이들은 아버지가 또 우리가 또 지켜보는 앞에서 그렇게 가고 있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멈추지 않으면 된다 생각이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어린 시절에 좀 배고픈 시절을 보내서 이 밥 먹는 거 별로 좋아하는 거거든요. 단식 주제에 원래는 좀 반대해 왔는데 이번에 첫 단식입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할 권력은 아닌데 그러나 입법이 표류하고 있으니까 를 통해서 정말 좋은 그 연기를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분을 떠올릴 수 있게 해준 데는 일등 공신이시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망설이진 않으셨어요? 망설이진 않으셨어요? 많이 망설였다기보다는 저는 뭐 언론에 인터뷰도 했지만 사실은 한번 도저히 우리 제재원 제작자는 계기를 치는데 저희는 두려워서 못하겠다. 도저히 어떻게 감히 그분의 삶의 어떤 한 면을 부족한 사람이 감당을 해낼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일주일인가요? 계속 제 마음에서 이 얘기가 떠나지 않는 거죠. 정말 그 시간이 꼭 이런 말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그리움이랄까, 그 어떤 그 얘기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 끌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한 일주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렸고, 제가 정말 좋은 작품과 좋은 인연을 맺게 해줘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진심을 다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 의원님이 사실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정말 가까운 사이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그 삶의 많은 부분들을 아실 텐데 직접 연기한 이 송강호 배우의 노무현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래 정말 제가 외웠죠? 정말 참 그 노무현 대통령의 혼이 쓴 듯한 그런 연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죠. 출연해 주신 말에도 굉장히 좀 힘드셨을 텐데 그런 열심도 고맙고 게다가 정말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의 흠뻑 느낄 수 있는 그런 신경을 쌓는 정말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 연기 가운데서 진짜 몇 장면 정도는 송강호가 바로 노 대통령이 아니셨나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흥분하는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눈물을 자아내는 부분들이 그런데 가장 연기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사실은 이제 양우석 감독께서 이제 찍어놓고 편집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게 그 조금 실제 있었던 일인데
감독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앉으시죠.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영화제 마련하면서 첫 개막작을 변호인을 뭐 당연히 택했고요. 이 개막작에 대한 이후의 관객과의 대화에 문재인 의원님, 양석 감독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아마 다 접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문 의원님이 지금 현재 세월호와 관련해서 지금 광화문에서 단식 중이시고 이런저런 그 착잡한 마음들을 뒤로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 많이 배고프시죠? 예, 지금 단식 중이어서 좀 오기 어려웠는데요. 오래전에 약속했던 일이고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밥 대신에 더 큰 힘을 오늘 드렸으면 좋겠고요. 송강호 배우께서는 지금 사도라는 영화 촬영 중이신데 오늘 이 일정을 위해서 하루를 비우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문 의원님께는 많이 배고프시죠? 여쭤자면 송 배우님께는 밤새 촬영하셔서 많이 졸려오시죠? 약간 좋은 역할이 그랬는데 여러분들 뵈니까 잠이 싹 깨지고 사실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